자, 의제는 그게 아닌데 그걸로 보는 거죠. 자,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왜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원래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으면 의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의제를 해서 공제까지 시켜주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자, 여기 과세사업자 A가 있습니다. 자, 이 과세사업자가요,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사요. 자, 면세로 농, 축, 수, 임산물. 뭐 여기 이제 소금도 들어가긴 해요. 자, 소금은 애매하잖아요. 이거 농산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축산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수산물은 뭐 더더군다나 아닐 거고요. 근데 어쨌든 농축수 임산물 소금 포함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제조 가공을 해요. 얘가 면세였다는 거는 미가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조하거나 가공한다? 그러니까 얘가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자한테 팔릴 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재화나 용역이 되는 거죠. 소비자를 할게요. B. 아니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매입세 공제를 의제해서 해주겠다는 거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A 앞에 제가 한전이에요. 한전. 한국전력 전기 공급하는. 근데 한전이 여기다가 전기를 공급해요. 얘가 누구냐면 농업법인 웰페이스예요. 자, 한전이 웰페이스한테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웰페이스는 농업법인이에요. 토마토를 재배합니다. 그렇지만 부가세는 줘야죠. 한전한테. 근데 나는 농업법인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지금 전기와 관련해서 과세된 거를 웰페이스가 부담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부가세가 과세됐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토마토 가격에 반영해서 오뚜기라고 할게요. 오뚜기한테 팔아요. 그런데 나는 면세 사업자니까 웰페이스요. 계산서를 끊어주죠. 얘가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전기에 대해서 과세된 게 가격이 전가가 돼서 지금 얘한테 팔아먹었는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가격에 얹어가지고 케찹을 만들어요. 그래서 팔아요. 케찹을. 그럼 케찹은 과세죠? 토마토 케찹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3천의 부가가치를 소비하는데 세금을 300원만 내야 돼. 왜? 우리나라 부가가치 대세율은 10%니까. 근데 얘가 310원, 320원 막 이렇게 부가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럼 불합리하죠. 여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전기가 2번 과세됐죠. 한전으로부터 한 번 과세가 됐고 여기서 또 한 번 우리 농업법인한테 과세가 한전에서 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과세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복과세 효과예요. 근데 중복과세 효과가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를 한번 발라줬으면 그렇죠?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그래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었으면 얘가 그 부분에 만큼 가격을 낮춰갖고 팔아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케찹을. 그죠? 그래서 이제 세정당국이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면 얘 세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천의 부가가치를 소비하면 300만 내게 하자. 그러려면 얘 가격이 다운이 돼야죠. 왜? 얘가 부담하는 건 가격의 10%니까. 그런데 얘한테 무조건 싸게 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뚜기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너한테 원래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거든. 계산서를 받아서. 그런데 너한테 일정 금액 빼줄게. 매출세액에서. 그러면 네가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30억인데 이번에 만약에 25억만 낸다. 의제 매입세 공제 때문에. 그럼 그 5억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그렇게 해. 그래서 얘한테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중복 과세 효과를 완화하고자 제거하고자 둔 제도예요. 근데 그걸 중복 과세 효과를 학자들이 조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누적 효과, 환수 효과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누적돼서 과세된다. 환수 효과. 환수 효과는 뭐냐면 아니 여기서 면세했지 않았냐? 근데 그 가격이 여기 다시 반영돼 가지고 케찹 가격에 다시 환수 국고로 들어온다. 전기가 2번 과세된다.
면세됐던 게 다시 한번 들어온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누적 환수 효과라는 용어만 알면 되고 중복 과세 합쳐서 중복 과세 효과 제거다. 예, 요거 완화하고자 혹은 제거하고자 요 제도를 둔 거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뚜기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반드시 과세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야 돼요? 면세로 사야죠. 그런데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과세가 돼야죠. 이 논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오뚜기한테 요구를 해요. 여기가 우리의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야, 너가 토마토 산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신고를 안 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안 돼.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뻥치는지 과다하게 받아먹는지 이런 거는. 그래서 반드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만 넣지 말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넣으라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야, 너는 지금 세금 계산서는 못 받지. 면세니까. 그렇지만 세금 계산서 이외에 우리 국세청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을 받아야만 해줄 거야. 그게 뭔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거 안 받으면 안 빼줘. 그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첨부 서류예요. 제출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첨부 서류라고 하는 거는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이렇게 와서 면세 포기 시에는 제외를 한대요. 아무리 과세사업자라도 면세 포기한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을 배제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가 A가 면세사업자예요. 사과를 삽니다. 자, 사과를 사니까 면세로 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팔아요. 수출을 합니다. 근데 해외 판다는 얘기죠. 그럼 사과는 가공이에요, 미가공이에요? 미가공이니까 A는 여전히 면세인 거죠. 공부했잖아요. 면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오지 않는 한 영세율은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겠죠. 이게 과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A라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면세 포기예요. 그러면 A라는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A라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과를 삽니다. 자, 이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영세율은 맞죠? 이제 면세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영세율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중복과세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환급 받잖아요. 자, 두 번째 과세형평 따져보자 이거. 얘가 면세일 때는 사과 샀을 때 공제가 안 됐는데 뭐가 달라요 지금? 사과채로 수출하는 건데 지금 얘가 면세 포기하니까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해주면 과세형평이 어긋나죠. 그래서 면세 포기했을 때는 요 부분 요게 과세로 가더라도 세율만 0% 적용되는 거지 결국 과세사업자잖아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배제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배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